스페인이 중남미 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며 지배권을 늘릴 때 쿠바 또한 그들의 잔혹한 수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페인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부터 약 400년 동안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이 나라를 탐내는 바다 건너 거대한 대국, 미국. 욕심이 씨를 뿌리고 조작이 불씨를 당긴 그 둘은 결국 전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섬나라를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비옥한 땅과 따뜻한 기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이 나라의 이름은 쿠바입니다. 콜럼버스가 1차 항해 때 발견한 뒤 스페인이 강제 점령해왔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원주민의 땅을 뺏은 것도 모자라 노예로 만들어 착취하고 살인했습니다. 부당함에 반항한 쿠바인을 무참히 처형합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둘째치더라도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들이 선물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면역력이 없던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쿠바의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는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0년간의 독립전쟁은 스페인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쿠바의 공화제와 노예 해방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후안 조약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쿠바의 독립영웅 호세 마르티를 중심으로 2차 독립전쟁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독립에 다다르나 했으나 호세 마르티가 전사하고 스페인의 대대적 탄압에 셀 수 없는 쿠바인들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쿠바의 상황이었고 잔혹한 스페인의 탄압은 무수한 전쟁의 유증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친스페인파 쿠바인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때 쿠바에서 사업 중인 미국인들에게 피해가 가자 자국인 보호 명분으로 순양함 메인호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 중인 메인호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스페인에 의한 기뢰를 주장했고 스페인은 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고 결국 둘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정부도 여론도 국민도 원한 전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혹독한 식민 지배 때문에 대중의 분노가 집중됩니다. 이런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는 미국에는 쿠바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턱 밑에 있는 쿠바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국령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열망을 간파한 미국 언론은 쿠바를 돕기 위해 미국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를 호도하며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유증에 불꽃이 튀면 단번에 불이 붙듯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열망의 유증은 메인호에서 날라든 불꽃과 만나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둘의 전쟁은 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쿠바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 공세를 이어갑니다. 이때 필리핀은 미국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전쟁의 패배로 스페인은 쿠바 지배권은 물론 필리핀,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미국에 할양합니다. 이로써 쿠바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정작 삶은 한 번도 동화인 적이 없습니다. 쿠바를 400년간 핥힌 스페인이 떠나고 독립을 이뤘지만 모든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곧바로 미국의 실질적 지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에 늑대를 몰아냈더니 호랑이가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쿠바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hasta luego.